기대하는 결과물의 구체적인 기준을 목표라고 하거든요. 이 목표를 인식을 시켜주지 않는 상태에서 야, 과장 정도 되었으면 그 정도 였으면 빨리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아직까지도 보고서도 하나 못 쓰냐? 사실은 대부분 다 일을 시키는 사람한테 잘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CEO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딱 한 가지는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기 전에 기대하는 결과물을 사전에 합의하고 일을 시켜라. 과거 대략 우리나라로 치면 한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을 성장시대라고 볼 수 있으면 그 성장시대 때 우리가 흔히 고도성장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도성장시대 때 우리가 일하는 방법이나 경영하는 방법은 CEO나 혹은 상사라고 하는 임원 팀장들이 팔로미 하면서 자기가 앞을 제시하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지시통제형으로 쭉 일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2010년 이후가 되면서 성숙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성장시대 때는 시장의 환경 자체도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었으니까 기업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잘만 만들면 시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성숙시대가 되면은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자들은 많아지다 보니까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하는 방법론도 상사나 CEO 중심보다는 실행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만족시키고 주체적으로 행동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성과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을 성과라 그랬고 그 성과를 실적하고 비슷하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과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객 중심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성과 중심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고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한 사람의 결과물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하는 사람이 고객이죠. 주로 상급자죠. 그래서 우리가 구성원들이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기 전에 상급자가 기대하는 결과물의 기준을 사전에 합의하고 그 합의된 기준을 이루어냈을 때 성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과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고객 중심으로 일을 한다, 수요자 중심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장기에는 나를 따르라. 맞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 실적을 성과로 거의 유사하게 맞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성숙기가 됐기 때문에 예. 결과 실적이 꼭 다 성과로 이어지질 않고 맞습니다. 오직 고객 가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예.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저는 하나의 애정을 느꼈는데요. 예. 이 출판사에서 이 책을 안내할 때 그 슬로건을 하나 했는데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예. 당신이 투여한 노력은 제대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게 애정이 좀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네. 전작에서는요. 예.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강력한데 예. 이번에는 인정받는 노력. 그러니까 1인칭을 좀 바꾸셨어요. 이게 어떻게 좀 그렇게 인식이 좀 바뀌셨습니까? 과거에는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를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많이 느꼈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인과적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수요자가 기대하는 즉 뭐 팀원 입장에서는 팀장 혹은 CEO 입장에서는 조직의 직원들이 CEO가 원하는 결과물을 얼마만큼 노력해서 이루어냈느냐라고 하는 이 인과적인 과정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많이 왜곡이 되어서 이번에는 노력 자체가 중요하다. 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게 노력이 단순하게 막연한 노력이 아니라 인과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아까 올라오면서 보니까 우리 가이지 캠퍼스에도 보니까 선한 영향력 이런 말인데 저는 인과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성과를 내는 방법이다. 그래서 저 문구를 갖다가 썼습니다. 사실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도 애정 담긴 이야기입니다만 예. 그래도 야 그럼 뭐 결과면 좋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1인칭을 바꾸셔가지고 당신이 투여한 노력은 제대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가 예. 당신 기왕에 고생하는데 예. 제대로 고생해서 성과를 내면서 일합시다. 맞습니다. 애정이 느껴지는 방향으로 류 대표님도 현재의 흐름에 맞게 예. 많이 이렇게 성숙기로 그다음에 책에서 출판사에서 이런 카피를 썼더라고요. 과연 당신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떳떳한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진정으로 고민하고 노력했는가? 누구나 목말라 하지만 그 누구도 확실히 가르쳐주지 않았던 탁월한 성과의 비밀.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정이 많이 느껴지는 이제. 그렇습니다. 기왕의 고생 현장에서 많이 하는데 네. 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스마트해져가지고 똑똑하게 고생을 해서 성과를 좀 냅시다. 이런 카피고요. 요게 이제 출판사에서 네. 이제 교수님의 이제 작가 소개할 때 요 문장이 저도 이렇게
이제 여기 애정이 느껴지는 거였거든요. 예.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의 불안을 없애고 보다 생산적이며 즐겁게 일하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까? 28년간 일터를 누비며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구성원들이 한정된 시간의 자원을 엉뚱한 것에 안 쓰고 기대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왔다. 네. 이렇게 이제 문구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저는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왜냐면 네. 경영자, 수많은 경영자분들도 직원들 고생하는 거 알거든요. 근데 성과가 좀 잘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거기에서 이제 멈춰 있단 말이죠. 예. 성과를 내는 기법들, 기술들, 그거를 지금 목차를 보면 이렇게 일, 거래, 목표, 협업, 성장, 차별화, 완성도, 시스템 8가지로 여기가 총 또 달라졌는데 예. 이렇게 구성하신 데는 어떤 좀 관점을 갖고 계셨습니까? 뭐 과거에는 사실은 내용은 뭐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큰 문제가 없이 해놨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갖다가 8가지로 묶어서 출판사의 편집진들하고 언어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했고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경영자가 되었던 상위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일을 시켜서 성과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부분의 CEO분들이나 상위 리더들은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정신 상태가 걸려 먹어서 그다음 네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이 2가지를 이야기를 많은데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게 일을 시키는 사람의 잘못이 99%입니다. 그래서 팀장이 됐든 팀원이 됐든 CEO가 일을 시켰는데 CEO가 원하는 결과물을 3일 후에 가져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을 시키는 사람인 CEO나 상위 리더가 일을 지시하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거 분석해서 보고서 좀 내한테 제출해줘 라고 지시를 하지만 그 보고서에 담겨야 될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합의하지 않는 거죠. 기대하는 결과물에 대한 사전에 합의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물의 구체적인 기준을 목표라고 하거든요. 이 목표를 인식을 시켜주지 않는 상태에서 야 과장 정도 되었으면 그 정도였으면 빨리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아직까지는 보고서도 하나 못 쓰냐?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쭉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 다 일을 시키는 사람한테 잘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CEO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딱 한 가지는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기 전에 기대하는 결과물을 사전에 합의하고 일을 시켜라. 그러니까 무엇을 언제까지 왜 해야 되는지는 잘 이야기합니다. 근데 3일 후에, 5일 후에, 2주 후에 나에게 가져가야 될 결과물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실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초안을 고민하게 하고 그 고민한 내용을 상위 리더가 혹은 CEO가 검증하고 감리하는 코칭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해주는 거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열정을 넘어서 역량의 시대. 근데 역량을 넘어서 이제는 지휘. 일을 시키는 사람이 기대값을 분명하게 말해주어서 맞습니다. 일하는 방법 자체가 고도화되는 거. 이런 관점인데 이제 책을 좀 보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장 부분인데요. 오늘 좀 앞쪽 부분 중심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의 직장일수록 더 큰 성과를 요구한다. 이 챕터인데 절반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놀이터 같은 회사, 최고의 복지 시설을 자랑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신문과 TV에서 는 그런 회사들의 화려한 외양과 성과만을 집중 조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바라는 걸 다 해줘 이런 성과를 낸다는 것을 목소리 높입니다. 저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신의 직장을 부러워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 기업의 어떤 구성원들보다도 더 치열하게 일합니다. 단지 노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요.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말씀이십니까?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아주 멋진 복장을 한 헌병대라든지 군악대라든지 군기가 말도 못합니다. 내부에서.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는 정말 멋진 사람들이지만 그러한 멋진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부 통제나 기합이나 얼차례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규율이 굉장히 엄한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실리콘밸리의 성과가 좋은 기업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단 1분 1초도 놀거나 잡담하거나 다른 일로 소비 못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철저하게 일한 결과를 가지고서 값어치를 따져서 피드백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파이어를 바로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한 것이지 CEO가 뭐 갑자기 돈을 갖다가 1,000억을 투자하고 5,000억을 투자해가지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고 있다라고 마치 생각하는데 직원들이 누리고 있는 화려한 복리후생이나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은 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물을 갖고 쉐어링하는 것이지 이게 뭐 CEO가 어디에서 은행에서 빌려오는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잘해주고 빡세게 요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정말 책임의식도 강하고 또 골라서 뽑을 수도 있고 약간 현장에 가면 그런 말씀을 듣거든요. 우리 직원들은 전문성도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책임의식도 상대적으로 좀 약해서 빡세게 요구하고 빡세게 책임을 묻고 자율성 최대한 주고 그렇게 못합니다. 자르지도 못하고 어떻게 좀 키워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어떤 방법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직원들이 부족하고 다른 데서 연봉 1억 받는 사람인데 우리는 4천만 원밖에 못 주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CEO들의 욕심은 4천만 원짜리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자꾸 1억의 값어치를 하지 못한다고 자꾸 불평불만을 갖다가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일을 통해서 저는 성장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제가 27년 동안 만나본 CEO들의 모습, 이건 대부분 다 이제 중소기업 CEO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CEO들이 보면은 자기 기준에 따라 가지고서 직원들을 일을 시키는 데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합니다. 근데 직원들 스스로가 고민하게 하고 직원들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직원들이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잠깐만 미안하지만은 말 끊어서 미안해. 내가 이야기하는 거 듣고 이야기해. 그리고 본인이 직원들이 아직까지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지침을 내리고 그 다음에 방향을 지시하고 답답해 죽겠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 이리 와봐. 이렇게 하란 말이야. 아하. 그러니까 직원들은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CEO들이 이야기하는 말투가 이래요. 시키는 거 다 했어? 내가 어저께 왜 회의 시간에 이야기했잖아. 그거 어떻게 됐어? 이렇게 얘기해. 직원들은 또 그게 요즘은 뭐 카톡 메신저가 있기 때문에 뭐 수시로 내려옵니다. 근데 시키는 사람은 몇 가지를 시키는지 모르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루에 8시간이 뭡니까? 80시간을 일을 해도 못할 정도의 과제를 갖다가 부여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원들의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실행력인 역량이 중요합니다. 이 역량을 훈련시키려고 그러면은 일하는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일을 하고 나서 결과물 갖고 피드백하지 마시고 일을 하기 전에 기준에 대해서 피드포워드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기준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게 구성원들을 고민하게 하고 주체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좀 이따도 나오긴 합니다만 소통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성장하는 직원을 만들려면 직원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주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역량을 올릴 수 있는 좀 공간을 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답답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 동료들 눈치를 살짝 봤습니다. 생각의 공간을 줘야 되는데 그 공간을 주지 않고 자꾸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게 어렵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책에서 이 3장에 가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혁신해야 될 6가지 과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랑 연결이 돼가지고요. 이 책은 여러 페이지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 한 줄만 가져왔습니다. 소통의 기준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해야 한다. 2. 소통의 중심축을 상위 리더에서 실무자로 혁신해야 한다. 3. 소통의 시점을 사후에서 사전으로 혁신해야 한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고 4. 소통의 기준점을 주관적 의견에서 객관적 사실로 혁신해야 한다. 5. 소통의 초점을 과제와 마감 일정에 더해서 책임져야 할 기대하는 결과물과 예상 소요 시간을 함께 말해라. 마지막으로 6. 소통의 언어를 대명사에서 명사로 문자에서 숫자로 혁신해야 한다. 이 부분이 저는 이렇게 한 서너 페이지 걸쳐서 쭉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만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도 결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피드포워드 기대값 먼저 해라. 요거를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명이 근무하든 30명이 근무하든 우리 회사가 성과 중심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고객 중심으로 일하는 회사다. 실무자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회사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구성원들이 성과를 잘 내려고 그러면은 수요자가 기대하는 결과물의 기준을 생각하게 하고 그걸 사전에 코칭받는 문화, 사전에 검증해주는 문화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만 잘 되면 뭐 성과관리, KPI, 뭐 요즘 뭐 많은 기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핵심은 뭐냐? 결과물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기대치, 기대값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사람과 나중에 같이 판단하는 사람 사이에 사전에 합의하게 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사후 보고해라. 그래 한번 보자. 한 달 동안 어떻게 했는지 보고해봐. 이미 뭐 다 떠났는데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건져야 될 것은 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미비해서 그랬느냐, 개선해야 될 게 뭐냐, 하지 못한 부분을 다음번에 어떻게 할래? 이건 좋죠. 근데 야단치고 코칭하고 하는 것은 일을 하기 전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걸 뭐 이미 많은 분들이 피드포워드라는 용어를 갖다 많이 사용을 했지만 피드백 너무 중요합니다. 뭐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피드백과 피드포워드를 저는 균형 있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 말씀인데 현장 가서 보면 일단 좀 해와봐 내가 봐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제가 공감하면서 봤더니 일단 이 일을 시키는 시점에서 경영자나 리더가 그 일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어야 피드포워드도 좀 해주고 기대값이나 예상되는 어떤 소요 시간이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데 일단은 내가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렵고 내가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해오면 그 소스를 가지고 내가 이제 말해주는 게
편하기는 하잖아요. 대표님 고생하니까. 말씀하신 100번 맞는 근데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현장에서 이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요거를 조금 다른 축으로 좀 방향을 돌릴 수가 좀 있습니까? 대표님께서 저한테 예를 들면은 야 유랑도 부장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거 해서 분석해서 내한테 보고서는 가지고 와. 네. 이거 중요한 거야. 그리고 하반기에 뭐 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가 있어야지 돼. 알겠습니다. 중요성도 알았고 그 다음에 이유도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잠깐 자네가 생각할 때 오늘 오후까지 퇴근하기 전까지 내가 지금 지시한 과제에 대해서 기대하는 결과물이 뭔지 손으로서도 상관없어. 대략 한번 구체화시켜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갖다가 뭐 아주 어려운 작업 아니니까 그냥 우선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봐. 근데 그걸 일을 시키는 사람이 딱 보는 순간 시킨 사람은 전체를 보고 있고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이건 내가 시킨 방향이 아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를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빨간 펜 들고 설치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뭐냐? 실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생각을 쭈삣쭈삣하지만 내놓게 하는 거죠. 그럼 실행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속된 말을 써서 쪽팔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뭐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야모토 무사시가 일본의 전설적인 무사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나하고 비등한 사람이거나 백중지세의 사람하고 대결을 할 때는 상대방을 정말 이기고 싶으면 내 왼팔을 하나 내주고 상대방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이 왼팔에 해당이 되는 게 자존심, 쪽팔림, 부끄러움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실행하는 사람, 팀원 입장에서는 상급자, 상위 리더하고 일을 할 때는 이 왼팔 하나는 처음에 내주고 자기가 원하는 저분의 원처가 저분이 기대하는 결과물이 그거였구나를 갖다가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CEO는 그걸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을 갖다가 R&R 스케치 페이퍼라고 명명을 했죠. R&R 스케치 페이퍼. 예, 스케치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전에 10시에 대표님께서 시킨 일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결과물은 이렇고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를 일을 스타트하기 전에 반드시 이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네. 과제와 일정을 지시한다. 그 다음에 실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대하는 결과물과 실행하는 방법에서 대략 소개한다. 그리고 상위 리더가 코칭해주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해준다. 그러니까 사전이니까 피도 포워드겠죠. 이 프로세스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예. 이게 뭐 하나 배우려면 우리나라 속담에 간쓸게 빼줘라 그러는데 그렇죠. 간쓸게까지는 아니고 왼팔 하나는 쓱 그렇죠. 자존심 좀 내려놓고 예. 칼은 잡고 있고 근데 저희도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서 현장에서 일을 시킬 때 COP 이야기 종종 하거든요. 일을 시킬 때 컨텍스트를 이야기하고 아웃컴을 이야기하고 일을 진행하는 프린시플스를 말해줘라. 근데 하나가 빠졌었네요. 이게 뭐냐면 기대하는 결과물, 스케치 페이퍼. 요게 하반기에 전략 계획서를 좀 써오시오. 했으면 이거 중요하고 이래. 이거는 이제 결과물과 맥락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기대하는 결과물에 대해서 준비되면 바로 갖고 오세요. 요것도 좀 익숙합니다. 근데 지금 코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대하는 결과물을 스케치 페이퍼 뭐 30% 또는 이제 컨설팅 회사는 이제 블랭크 차트 이런 표현이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하신 것 같고 그런 거 했을 때 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바꾸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를 물어봐라. 그렇죠. 그리고 그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줘라. 요게 굉장히 이제 저도 바꿔야 될 포인트 같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현장에서 제가 수십 년 동안 테스트를 해봤는데 골든 타임이 하루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오늘 직원들하고 회의를 오전에 하셨다. 그럼 10시에 회의를 하셔서 11시 반에 끝내셨다. 그럼 뭐 팀장한테 혹은 임원들한테 지시를 하셨다. 그럼 지시받은 사람들은 스케치 페이퍼를 1페이지로 양식화시켜서 그거를 오늘 대표님 퇴근하시기 전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시를 받았는데 뭐 나름대로 메모도 다 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가져오라 그러니까 한 화요일쯤부터 시작하는 거죠. 화요일쯤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미 감이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실행하는 사람도 그리고 지시한 사람도 글쎄 내가 어떻게 지시했지? 실행한 사람도 이게 맥락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골든타임은 가급적 하루 아니면 기간이 좀 긴 것은 다음 날까지 스케치 페이퍼로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스케치 페이퍼, 블랭크 차트보다 훨씬 더 쉽게 느껴집니다. 스케치 페이퍼란 말을 저도 오늘부터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일을 시켰으면 그 일이 일주일 걸리는 일이든 혹은 그 이상 걸리더라도 당일에 리턴콜을 한번 받으시고 그때는 스케치 페이퍼 가지고 1페이지로 그냥 볼펜으로 그냥 써가지고 당일날 해야 나도 안 잊어버리고 그도 그냥 약간 대충 말해도 왼팔 살짝 이렇게 상처 주는 느낌으로 코치님의 책에 보면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관련되는 쓸모있는 일들을 제대로 성과에 명중시키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정조준해야 할 관역이 무엇인지를 머릿속에 그려내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예. 방금 말씀하신 스케치 페이퍼와 조금 연관이 됩니다만 네. 어떤 말씀이십니까? 네,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기대하는 결과물은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 집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조감도를 그리고 설계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이 도면을 경영에서는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도면은 두 가지 종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향적 목표, goal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objective, 상태적 목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적 목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향적 목표는 방향이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상태적 목표는 결과물이 이루어진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을 상태적인 목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상태적인 목표를 그려놔야 이 목표가 구체화되어야 이 도면이 있어야 성과는 완성된 집입니다. 그러면 일을 하는 것과 성과를 창출해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이 뭐야? 과제죠. 어떤 집을 지을 거야? 구체화시켜봐. 목표죠. 도면이죠. 도면대로 결과물을 내놔. 이게 성과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무조건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고자 하는 집이 빌라인지 아파트인지 뭐 2층 단독주택인지 도면이 있어야 도면에 맞춰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자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기로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결과물이 나오게 돼 있어. 기다려봐. 이렇게 하는 거죠. 기대하는 결과물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시는데 지향적 목표와 상태적 목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요소들도 여러분들이 좀 캐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결과물 그리고 다 가능한 당일 골든타임 당일에 스케치 페이퍼로 방향성을 제대로 해서 기왕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직원 동료들 성과 내게 해주자.